강인철 회장이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책상 위에는 아내의 유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 손때 묻은 펜, 그리고 아직 열어보지 못한 편지 한 통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K그룹을 일으킨 지 30년.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쌓아 올린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 모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15살 된 아들 지훈이는 아버지보다 책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집에 돌아가도 텅 빈 거실과 조용한 식탁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어요. 회장님, 내일 이사회 자료 검토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강인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이 무거운 책임감도, 끝없는 경쟁도, 매일 반복되는 의사결정도 그 무엇도 말이죠. 아내 없는 삶이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내의 편지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가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건네준 그 편지였어요. 차마 열어볼 용기가 없어 미뤄두었던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곁에 없다는 뜻이겠죠.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 회사를 지켜주길 바라요.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 주세요. 편지를 읽던 강인철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이 회사와 아들이었구나. 그 순간 무너진 마음 한편에 새로운 다짐이 피어올랐어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강인철은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책상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었죠. 어깨가 움츠러든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아내가 없어진 후로 아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였을까요? 회사 일에만 매달려 아들을 돌보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지훈아, 저녁 먹었니? 네, 김아주머니가 해주셨어요.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15살 아이치고는 너무 조용했어요. 또래 아이들처럼 투정을 부리거나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인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 말이죠. 그날부터 강인철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직접 쌌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지훈이의 숙제를 확인해 주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 때로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아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 일 때문에 힘드시죠? 어느 날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인철은 놀랐어요. 아이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이렇게 의젓해진 걸까요? 괜찮다. 아빠가 더 노력할게. 그 후 강인철은 야간 경영학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육아서적도 읽어보고 다른 부모들과 상담을 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흘러 지훈이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26이 된 해에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K그룹에 입사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실력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강인철은 아들의 당당한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내가 바랐던 바로 그런 아이로 자라주었구나.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다는 아들의 의지가 대견했습니다. 홍대리, 아니,
이제는 홍부장이 된 홍민수가 사무실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신입사원 명단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회사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지만 지금은 그저 그런 중간 관리자가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씁쓸했어요. 동기들은 하나둘 승진하거나 이직해서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갔는데 자신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지훈이라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토익 만점. 요즘 신입들 스펙이 대단하네. 홍 부장은 비아냥거리듯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신입일 때보다 훨씬 뛰어난 조건이었거든요. 게다가 인턴 경험도 풍부하고 어학연수까지 다녀온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이 신입사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첫 출근 날 지훈이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태도였어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강지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강지훈. 나는 홍민수 부장이야. 앞으로 내 밑에서 일하게 될 거니까 각오해. 홍 부장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훈이의 차분하고 품위 있는 태도가 오히려 자신의 초라함을 부각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말투나 행동에서 풍기는 여유로움이 마치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먼저 커피부터 타와. 아메리카노 쓴맛으로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지훈이는 군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홍 부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결국 신입은 신입이구나. 앞으로 제대로 길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홍 부장의 지시가 시작됐습니다. 회의 자료 준비는 기본이고 택배 받기, 복사, 팩스 보내기, 심지어 개인적인 은행 업무까지 시켰어요. 지훈이는 묵묵히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말이죠. 그 모습이 홍 부장에게는 더욱 거슬렸어요. 저 신입,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얌전한 것 같은데.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막내라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어요. 홍 부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지훈이에게 불가능한 업무량을 주거나 일부러 틀린 정보를 주어 실수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심지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그 참을성이 홍 부장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강지훈, 이 보고서 다시 써와. 뭐 이런 걸 보고서라고 내놨어? 초등학생도 이것보다는 낫게 쓰겠다. 사실 보고서는 완벽했습니다. 데이터 분석도 정확했고 결론도 논리적이었어요. 홍 부장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훈이의 뛰어난 능력이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네, 다시 작성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은 안타까워했어요. 누가 봐도 지나친 처사였거든요. 홍 부장님,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지훈 씨가 작성한 보고서 제가 봤는데 정말 잘했던데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홍 부장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신입 때 고생 안 하면 언제 고생해? 이게 다 걔를 위한 거야. 사회 물정 모르는 애들은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 차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지훈이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지훈이에게 자신의 개인 업무를 맡기기 일쑤였어요. 그 무렵 사내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 괴롭힘 주의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댓글들도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어요. 인사팀장 박상무가 우연히 이 글을 보고
신입사원 명단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혹시나 해서 인사 파일을 뒤져보던 중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회장님 성함과 같은데? 설마. 박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입사원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이 강인철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소까지 회장님 댁과 동일했어요. 박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하자 강인철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들이 입사한 것은 알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면접을 볼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지만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지는 자세히 몰랐죠.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일부러 개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뭘 배웠는지, 어디까지 참고 있는지 지켜봅시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강인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동시에 묵묵히 견디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진짜 리더십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 부장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지훈이를 윽박지르는 일도 잦아졌고 심지어 고성까지 지르기 시작했죠. 주변 직원들도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강지훈, 넌 정말 쓸모없는 놈이야.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대체 대학에서 뭘 배운 거야? 그날은 지훈이가 완벽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참다 못한 김대리가 나서려 했지만 지훈이가 조용히 손짓으로 말렸어요. 다른 동료들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이의 정중한 사과를 들은 홍 부장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어요. 회장실에서 내려온 전무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전무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무는 급히 회장실로 올라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강인철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시험해 보려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었거든요. 내일 임원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강인철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임원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집된 회의였고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홍 부장도 다른 임원들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죠. 평소 임원 회의에 참석할 일이 별로 없었던 그였기에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왜 자신이 이 자리에 불려왔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인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본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 방식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말이죠. 홍 부장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자신의 업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홍 부장, 요즘 신입사원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업무 지도는 잘 되고 있는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홍 부장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금세 평정심을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신입사원에게 기본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교육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다고 생각해서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나약해서 단단히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엄격한 교육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어떤 업무를 맡기고 계신지요?
강인철의 추궁이 계속됐습니다. 홍 부장은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업무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일보다는 간단한 업무부터 익히게 하고 있어요. 커피 심부름이나 택배 받기, 개인 은행 업무도 업무 기초에 포함됩니까? 회의실 안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홍 부장은 식은땀이 흘렀어요. 회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다른 임원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회장님, 그건 그 신입사원 말입니다. 강지훈, 제 아들입니다. 강인철의 말에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홍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른 임원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홍 부장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글자들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회의 내용이 금세 사무실 전체로 퍼져나간 것이었죠.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훈이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급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지훈 씨, 커피 드릴까요? 원하시는 걸로 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갑작스럽게 달라진 분위기에 지훈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후의 변화였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홍 부장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홍 부장은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식당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저 책상에 엎드려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결국 오후 늦게 홍 부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계속 떨렸지만 어떻게든 사직서를 완성했습니다. 홍 부장님, 어디 가세요? 퇴근 시간이 되자 홍 부장은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홍 부장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짧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어요.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강인철은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즐겨가던 한식당이었어요. 조용한 개인 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고 따뜻한 조명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갖는 시간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고생 많았지? 정말 힘들었을 텐데. 강인철이 지훈이의 그릇에 고기를 정성스럽게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화나지 않았니? 아빠가 도와주지 않은 건 말이야. 사실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강인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켜만 봤던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지훈이의 대답에 강인철은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이렇게 성숙해진 걸까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박상무 상무님이 아버지께 보고했다는 것도,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도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진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강인철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란 것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어느새 자신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엄마가 봤다면 참 좋아했을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텐데.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 저도 읽었어요. 몰래 아버지 서재에서 복사해뒀거든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지훈이의 말에 강인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내가 바랐던 모습 그대로 아들이 자라준 것이었어요. 인내심과 겸손함,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까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으로 말이죠. 앞으로도 힘들 거야. 회장 아들이라는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테니까. 괜찮아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홍 부장님께도 고마워요. 고맙다고? 네. 덕분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권력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인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구름 사이로 별이 한 개 보였어요.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준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훈이는 다음 날부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강지훈 개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요. 며칠 후 새로운 부장이 부임했습니다. 지훈이는 그에게도 똑같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신입사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달 후 지훈이는 당당히 승진했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능력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인철은 사무실에서 아들의 승진 소식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죠? 당신이 바랐던 그런 사람이 됐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